네, 이번 영상은 나라 안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의 내용을 알 것이고요.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실력 양성 운동이란 주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힘을 쌓아서 힘을 축적한 다음에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민족 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먼저 민족 기업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즉, 조선인이 만든 기업이 먼저 설립이 돼야 이를 토대로 민족 자본도 육성되겠지. 자, 민족 기업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일제가 1920년대에 들어와서 회사령을 폐지하잖아. 자, 우리 회사령 폐지 미안해. 회사령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기업을 설립하려고 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게 되었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회사령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기업 설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선인들도 원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지. 따라서 다양한 민족 기업의 육성 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가 된다 이거죠. 자, 유형으로 보면 이제 대지주가 투자해서 만든 경성방직 주식회사도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일제시대의 민족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 한편 서민들도 출자를 해서 평양의 메리아스 공장이라든가 고문신 공장 등이 있었지. 한편 대표적인 민족기업으로 백산상회가 있었는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도 지원했다라고 하네. 자,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이야. 자, 일제가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조선인이 기업 설립을 허가를 했지만, 이 조선인 기업들은 자본이라든가 기술 면에서 일본인 기업에 탁도 없이 부족했겠지, 열악했겠지. 따라서 민족 기업이 육성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면 이거는 뭐 도로아미타불이 되겠죠. 따라서 이 조선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우리 조선인들이 사용하자. 즉,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 전개되는 거야. 이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야. 자,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됐어. 어디? 평양에서 시작된 거야. 대표적으로 누가 주도했냐면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조만식이 평양에서 평양 물산 장려회를 조직했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된다. 자, 그래서 이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국산품 애용운동, 토산품 애용운동이 확산되어 나갔지. 자, 그런데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야. 자,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어떤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어? 바로 농민,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통해서 지주, 자본가를 타도하자라는 거 아니야. 자,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인 기업의 물건을 사준다고 하면, 그들의 제품이 비록 기술도 좋지 않고 가격도 좀 비싸지만 이 민족 기업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조선인들이 사준다면 결국 이익은 누가 갖느냐? 소수의 조선인 기업가들, 자본가들만 이익을 본다라는 것이지.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했다는 거야.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자, 하지만 물산 장려 운동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자, 조선 물산 장려회 같은 이런 포스터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고, 또 구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러한 구호를 내세우고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한편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자, 우리 무단 통치기에는 조선에서는 대학을 설립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령이 그런 것이 없었어. 그런데 일제가 법령을 바꿔서 조선에서도 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게 되죠. 이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대학을 설립을 해서 독립운동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자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지. 한편 이러한 운동은 일제의 우민화 교육, 바로 어리석은 백성을 양성하기 위한 일제 우민화 교육을 극복하는 방안이기도 했지. 따라서 대학 설립을 위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이 전개가 돼요. 자, 이때 내세웠던 구호도 있다. 역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일원씩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서 다시 한번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일원씩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운다. 자, 그런데 1924년에 대대적인 수해가 일어나면서 모금도 부진하게 됐고 일제가 이것을 민족운동으로 판단해서 탄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실패를 합니다. 다만 일본은 이러한 우리 조선인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죠. 이 경성제국대학이 오늘날 서울대학교가 됩니다. 자, 한편 이런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러한 다양한 실력 양성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니까 일부, 소수지만 아주 일부의 민족주의 결에서 일제와 타협해서 자치권이라도 획득하자라고 하는 이런 자치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중심 인물이 대표적인 친일파죠. 이광수, 또 최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 김성수와 같은 조선일보를, 동아일보를 창립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바로 경성방직 주식회사의 사장이기도 했던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일제와 타협해서 일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이라도 얻자라고 하는 조금은 타협적인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치운동은 기존의 민족주의 결과에 어떤 비판을 받으면서 민족운동의 분열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일제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대부분 이 자치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30년대 이후가 되면 철저한 친일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언론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운동이 뭐냐면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자,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다. 자,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글 원본이 있죠. 조선일보가 이 한글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통해서 농촌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이제 문맹을 탈피해서 이제 글을 읽게끔 하자라는 것이 문자 보급 운동이었어. 한편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분하로드는 무슨 뜻이냐면 민중 속으로 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야학 같은 거를 만들어서 글도 가르쳐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 개선 운동도 전개하는 거야. 예컨대 근검 절약하자라든가 혹은 미신을 타파하자라든가 이러한 위생을 강조하는 이러한 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 계열에서 전개했던 운동, 어떤 운동이 있냐면, 자,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 배웠고,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 운동 있고, 세 번째 농촌 계몽 운동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일부 민족주의 계열에서 자치 운동도 전개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은요, 민족 경제의 자립을 추구하고 근대 교육의 보급을 통해서 신문화 건설을 추구했다라고 했지만, 자, 그러나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극적으로 투쟁을 전개했다는 거죠. 사실 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저항을 전개했던 것은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었어요. 그런데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일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저항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실질적으로 30년대 이후가 되면 친일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자, 오늘 디딘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좀 잡고 발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